남재준 전 국정원장 역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방해한 사건으로 소환된 수사를 받고 있죠. 군 검찰 시절 남재준 국정원장을 직접 수사했던 분 연결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검찰 부장으로 계시면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남재준 당시 총장을 수사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 벌써 10년이 넘은 일인데요. 예전에 육군 장성 진급비리 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성 진급이 10월 초쯤에 항상 발표가 됩니다. 네, 그 전에 그 정해진 심사 절차가 있는데요. 그거를 그냥 형해화시키고 미리 사람을 정해놓고 그 심사를 하는 척하는 쇼를 했다. 그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급 비리네요. 예, 그런 거였죠. 근데 거기에 이제 남재준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연루되어 있었습니까? 연루된 게 아니라 뭐 계획하고 지시한 분이죠. 그 해마다 한 50명 정도가 대령해서 준장으로 승진을 하는데요. 예. 그분들을 여러 가지 그간의 경력이나 자질이나 뭐 평가 자료를 놓고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비선을 통해 가지고 미리 정해 놓은 겁니다.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러고서 그분들은 정작 심사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동원이 된 거죠. 당시 이제 저희가 그 연결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사건이 있었을 당시 남재준 당시 참모총장은 어떻게 그 수사에 응했느냐를 보면 사실은 국정원장으로서 이 사법방해 사건을 어떻게 응했는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연결했는데요. 그렇죠. 그때는 뭐 군대라는 특성도 있고 본인이 참모총장의 위치라는 특징도 있고 하지만은 일단 철저한 부인, 방해, 조작 뭐 그걸로 일관했다. 그러니까 책임은 철저하게 아랫사람한테 미루고 그다음에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다른 법률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방해하고 염탐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 뭐 증거 같은 것도 조작하고 그때도 이제 뭐 이렇게 진급 심사 장면을 찍는 그 녹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드러나게 되면 중간중간에 개입해가지고 특정인을 떨어뜨리도록 유도하고 특정인을 시키도록 유도하고 이런 장면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도 하드디스크를 바꿔치기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하드디스크 바꿔치기. 그런 내용들이 당시 그 국방부 검찰부장으로 계실 때 다 잡힌 내용들입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그렇게 수사 방해를 했는데도 육군 참모총장 자리를 지켰어요? 네, 그랬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참여정부 시절이었는데요. 예. 그 남재준 씨가 외견상 보이는 일종의 개혁성, 무슨 청렴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렴성, 예. 그거를 높이 산 건지 속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렇군요. 본인이 또 중간에 항명성으로 사표를 던지거든요. 아, 사표를? 예. 그 대통령께서 그걸 반려를 하셨고. 참 군인의 캐릭터처럼 보이는 외모와 그런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정치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군요. 아, 그렇죠. 굉장히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그 군대라는 데가 이제 폐쇄돼 있다 보니까 정보 같은 게 외부에 차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분은 특정 성향의 정보를 아주 집중적으로 섭렵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확증 편향을 계속 키워가시는 반면에 다른 쪽으로는 참모총장으로서 어떤 줄을 잡아야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지 자리를 지킬 수 있나 굉장히 열심히 그 정보를 탐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남재준 당시 참모총장이 국정원장으로 가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쭉 자신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제 지금 인사 진급 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급 비리를 했을 정도면 자기 사람을 어디에 꽂는다든가 이런 것도 잘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기서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은밀하게 실행을 하려면 신복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나중에 국정원장이 되셨다고 하고 예. 그 뒤에 지금 이제 7인회라고 밝혀졌지만 말입니다. 예. 그 나오는 명단을 보면서 야, 이 옛날 멤버가 그대로 따라갔네 한 거를 확인을 했고 아하. 거기 또 고명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고명현. 예. 네, 국정원장의 국방보좌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는데 예. 대령으로 이제 전역하게 예정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동기들은 이미 3스타를 달고 있었고. 아, 그렇군요. 그런데 국정원에 가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장군으로 진급을 하죠. 대령 동기가 쓰리스타면 한 최소한 6, 7년 이상 진급에서 누락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뭐 군내에서 8차 진급이냐 9차 진급이냐 뭐 이런 걸 헤아리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하는 얘기들이 많이 군인들한테 보통 이렇게 되면 대령으로 못 뽑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다 끝나는 거라고 진즉에 한 3번 정도 기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대령으로 전역하는 거라고 한 5년 전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던 사람을 갑자기 준장으로 진급을 시킨 겁니다. 국정원에 데리고 가서. 예. 그런 식으로 본인이 육군참모총장 시절 데리고 있던 그 신복들을 고스란히 국정원으로 데려갔다? 예, 그런 셈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육군참모총장 시절에도 본인과 관련된 혐의 관련해서 뭐 녹화 시스템을 하드를 교체해버린다든가 예. 또는 다른 법률가를 동원해서 염탐을 한다든가 증거 조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증거 조작이나 하드 교체나 이런 건 알겠는데 염탐은 뭡니까? 군대 이제 법조인들이 가서 있는 게 법무관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 법무관들이 이제 판사 역할, 뭐 변호사 역할, 검사 역할 이런 것들을 다 맡아서 하는데 저희는 그때 국방부에서 수사를 한 거고 이분은 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는 참모총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육군본부에도 법무관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은 법무실이라고 하고 과거에는 법무감실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법무관들이 훨씬 많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 대처 방안,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면 어떻게 하나,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수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무슨 진술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일 회의를 해가지고 학습시키고 또 뭐 자기가 지시하고 또 이런 식으로 유도하라고 또 만들고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아, 그러면은 이게 국정원에서 파견 검사들더러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 이전에 본인이 육군참모총장 시절에 겪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적용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노하우라는 말씀이 정말 적절하신데요. 제가 그 가짜 사무실은 상당히 창의적이에요. 이번에 처음. 굉장히 창의적이죠. 예. 예, 한 건데 과거에는 이분이 사실 법을 잘 모르고 법과 무관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 군대라는 데가 상급자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따져서 거기에 맞추는 데 익숙한 데지. 예. 법을 따져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기가 제일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알았으면은 아마 시간이 있었으면 야 이거 이렇게 또 만드는 것도 방법 아니야 이렇게라도 했을 텐데 그때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시간이 없었고 예.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육군본부에 있는 법률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시키고 뭐 이렇게 대책을 만들고 방해를 하고 이랬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까지 했구나. 정말 요즘 그 젊은 친구들 말로 정말 신박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법방해는 검찰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나 사법방해는 결국은 검찰을 시키는 게 법률가를 시키는 게 가장 좋다라는 노하우를 가지고 검찰을 시킨 거군요, 이게. 그렇죠.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물적인 근성에 대해서 이분이 그때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엘리트처럼 보이고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자리나 뭐 이런 그 보상을 당근을 던져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내 지시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활용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그때 체득을 했던 것 같고 이번에도 써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그 검찰에 대한 파견 검사들에 대한 보상을 은연중에 혹은 뭐 직접적으로 이건 뭐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법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신뢰를 보여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고명현 씨 같은 분은 예.
거기 가서 장군으로 진급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또 국정원장이 무슨 장성 인사에 개입해가지고 진급시키고 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역사상 없는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게 유일한 사례입니까 이게? 유일하죠. 그럴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국정원 파견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라 나름 뽑혀서 가는 거고 본인들의 지향이 있어서 가는 건데. 검찰에 파견 가는 검사들이요? 네, 검찰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도 이분이 어떤 정도의 능력과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걸 제시했을 것 같고 나중에 또 인사가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이번에 관련된 그 세 분 다 아주 좋은 자리로 갔죠. 그렇습니까? 저희가 검찰 내 좋은 자리인지를 모르니까. 장호중 씨는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네, 그렇죠. 그게 그 동기들 중에서 별로 그렇게 선두자라고 솔직히 지목되지 않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승진을 했고 안타깝게 떠난 변창훈 씨 같은 경우에는 공안기획관까지 됐고요. 그거는 이제 공안검사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자리죠. 아, 그렇군요. 검사장 직전 자리로. 그 다음에 그 이재영 검사죠. 예. 거기는 최초로 네덜란드에 파견 나가는 검사가 되죠. 그 전에는 그런 자리가 없었는데. 네덜란드에 원래 검찰이 파견 나가기도 하나요? 안 그러고 그 이재영 검사가 만들었다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생기니까 얼른 차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간 겁니다. 예. 아, 그게 최초입니까? 네덜란드에 뭐 하러 가겠습니까? 아, 그 파견 검사들은 그런 생각도 했겠습니다. 말씀대로면 국정원장이 안 되는 대령을 스테로도 만들 정도의 힘을 가지고 확실하게 보상해 준다. 예. 그러니 우리도 이 수사방의 이름 창기적인 신박한 가짜 사무실 방식으로 확실하게 NLL이 아니죠. 댓글 수사 관련해서 성과를 내면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은연중에 혹은 뭐 직접적인 언질을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검찰이 자기 친정을 국정원에 파견 가가지고 이렇게 방해할 수가 있겠는가. 예. 그거는 뭐, 전후 사장 잘 모르고 국정원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네. 이렇게 이제 검찰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검찰 출신 이제 뭐 의원분들이나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다르게 보시는 거네요. 변호사님은. 그게 저는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을 때도 국정원이 해온 대로 우리는 했을 뿐이지 뭐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갔잖아요. 대충 가볍게 처벌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말을 하려면 어디 가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라고 이렇게 항상 주장하면서 그 불만을 가진 쪽에서 볼 때는 나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걸 하지 말아야죠. 공익의 대표자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기관에 가서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고 시키는 대로 하고 심지어 검찰의 수사까지 방해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든지 아니면은 어디 가가지고 있으면서 그 조직의 논리와 특성에 적응하느라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하지. 무슨 우리는 원래 해야 될 일을 했고 뭐 시키는 사람이 잘못일 뿐이지 우리는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건 공직자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얘기로 그걸 변명해 줄 수는 없는 일이죠. 이거 국방부 검찰부장 출신이시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검찰 내부에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검찰 사정을 아주 잘 아시는데 혹시 이 변 검사 그 사망 사건을 위해서 검찰 내부에서 문무일 윤석열에 대한 원망이 크고 과도한 수술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보수 매체 보도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아시기는 어떻습니까? 검찰 내부 분위기가. 제가 뭐 다들 2,000명이 넘는 검사한테 다들 들어보진 않았지만 검찰이라고 하는 게 한 덩어리로 뭐 꼭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도 구성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또 이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은 계속 있어 왔고 그 사람들 일부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뭐 노골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모여가지고 뭐 집단적으로 움직인다거나 하는 얘기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잘한 짓이 아니라는 거를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얘기가 있기를 원하는 언론은 있겠죠. 네. 변호사님. 네. 가끔 저희 방송에 나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강욱 변호사였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응했는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연결했는데요. 그렇죠. 그때는 뭐 군대라는 특성도 있고 본인이 참모총장의 위치라는 특징도 있고 하지만은 예. 일단 철저한 부인, 방해, 조작 뭐 그걸로 일관했다. 그러니까 책임은 철저하게 아랫사람한테 미루고 그다음에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다른 법률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방해하고 염탐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 뭐 증거 같은 것도 조작하고 그때도 이제 뭐 이렇게 진급 심사 장면을 찍는 그 녹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드러나게 되면 중간중간에 개입해가지고 특정인을 떨어뜨리도록 유도하고 특정인을 시키도록 유도하고 이런 장면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도 하드디스크를 바꿔치기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하드디스크 바꾸지. 아, 그런 내용들이 당시 그 국방부 형해화시키고 미리 사람을 정해놓고 그 심사를 하는 척하는 쇼를 했다. 그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급 비리네요. 예. 그런 거였죠. 근데 거기에 이제 남재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연루되어 있었습니까? 연루된 게 아니라 뭐 계획하고 지시한 분이죠. 아. 그 해마다 한 50명 정도가 대령해서 준장으로 승진을 하는데요. 예. 그분들을 여러 가지 그간의 경력이나 자질이나 뭐 평가 자료를 놓고 그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비선을 통해 가지고 미리 정해 놓은 겁니다.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러고서 그분들은 정작 심사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동원이 된 거죠. 당시 이제 저희가 그 연결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사건이 있었을 당시 남재준 당시 참모총장은 어떻게 그 수사에 응했느냐를 보면 사실은 예. 국정원장으로서 이 사법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역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방해한 사건으로 소환돼서 수사를 받고 있죠. 군 검찰 시절 남재준 국정원장을 직접 수사했던 분 연결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검찰 부장으로 계시면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남재준 당시 총장을 수사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 벌써 10년이 넘은 일인데요. 예전에 예. 육군 장성 진급 비리 사건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장성 진급이 10월 초쯤에 항상 발표가 됩니다. 예. 네, 그 전에 그 정해진 심사 절차가 있는데요. 그거를 그냥 그 검찰부장으로 계실 때 다 잡힌 내용들입니까? 네, 그렇죠. 그거는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그렇게 수사 방해를 했는데도 육군 참모총장 자리를 지켰어요? 네, 그랬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참여정부 시절이었는데요. 예. 그 남재준 씨가 외견상 보이는 일종의 개혁성, 무슨 예. 청렴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청렴성. 예. 예. 그거를 높이 산 건지 속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렇군요. 본인이 또 중간에 항명성으로 사표를 던지거든요. 아, 사표를. 예. 아. 그 대통령께서 그걸 반려를 하셨고. 참 군인의 캐릭터처럼 보이는 외모와 그런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정치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군요. 아, 그렇죠. 굉장히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예. 그 군대라는 데가 이제 폐쇄돼 있다 보니까 정보 같은 게 외부에 차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분은 특정 성향의 정보를 아주 집중적으로 섭렵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확증 편향을 계속 키워가시는 반면에 다른 쪽으로는 참모총장으로서 어떤 줄을 잡아야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지 자리를 지킬 수 있나 굉장히 열심히 그 정보를 탐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남재준 당시 참모총장이 국정원장으로 가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쭉 자신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을 끌고 가서 예. 이제 지금 인사 진급 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예.
그렇게 이제 진급 비리를 했을 정도면 자기 사람을 어디에 꽂는다든가 이런 것도 잘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기서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은밀하게 실행을 하려면 신복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정말 놀랬던 게 나중에 국정원장이 되셨던